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세상 변하게 부자 되는 법 ETF.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식이 어려운 당신에게. 이승원, 임종욱, 안상혁, 두지영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세상 쉽고 마음 편한 ETF로 투자하자.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인덱스 펀드를 뜻한다. 이 ETF가 최초로 출시된 지 30년 가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첫 ETF가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다. 지금은 아주 많은 ETF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자금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ETF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한국거래소 기준 64개 종목 6.1조 시장이었던 것이 2021년 8월 말 기준 502개 종목 64조 원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10년 사이에 종목 수와 투자된 자금이 9에서 10배 성장한 것이다. 이런 성장세와 ETF의 진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투자 문화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이런 ETF의 열풍은 한가운데서 전문가로서 ETF 투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 내가 원하는 것에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이것이 ETF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다. ETF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며 당기순이익 등의 회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회사가 추진하는 비즈니스의 방향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투자하기 전에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가격과 타이밍도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식에 투자해본 분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ETF는 이처럼 어려운 투자 과정을 비교적 쉽게 만들어준다.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어디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특정 기업이 좋고 나쁜지는 ETF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ETF는 인덱스 펀드처럼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투자할 기업의 주식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이를 조정해 주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ETF는 이미 선별된 투자 종목에 대한 분산이 되어 있다. ETF 최초 편입 종목이 10종목 이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퇴직연금처럼 매월 정액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이미 분산되어 있는 ETF를 투자한다면 분할 투자,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 동안이라는 긴 투자 기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다. 투자 지역과 투자 대상만 정해진다면 가장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 계좌를 이용한 ETF 투자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투자 트렌드의 변화다. 최근에는 주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ETF 상품이 나와 있다. 이런 것도 투자 가능하다고 할 만큼 다양한 ETF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00개 이상 상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만 해도 500개가 넘게 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ETF들을 보면 투자 대상이 더욱 세분화되는 추세다. 최근 변화된 점은 미래의 성장이 확실히 되는 글로벌 혁신 테마의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ETF도 이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겪을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유럽 모두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과 규제를 내놓고 있다.
이를 투자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자동차는 전부 전기차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더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친환경과 관련된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면 된다. 내가 투자할 테마나 지역만 정하면 ETF를 통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새로운 트렌드가 대중에게 흡수되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960년대 컬러 TV가 대중에게 흡수되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렸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나온 지 20년이 지나서야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그럼 현재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은 얼마나 걸렸을까?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신기술이 모두가 인정하는 메가트렌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더 단축될 것이다. 그것은 전기차일 수도 있고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빠른 변화에 익숙해져야 하며 ETF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미래의 먹거리는 뭐가 될지 여러분이 몸소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해보자. 그리고 투자 수단을 ETF로 한다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에서는 뜨거운 ETF의 시장의 열기와 성장을 소개하고 현명한 투자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파트 2에서는 ETF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ETF 관련 개념들을 알려준다. 파트 3에서는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테마형 ETF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파트 4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계좌에서의 ETF에 대해 알려준다. 다시 강조하지만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파트 5에서는 ETF 투자의 기술적인 부분과 매매를 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ETF와 함께 성공적이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데 이 책이 좋은 가이드이자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ETF라는 혁신 상품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게까지 도와주신 21세기 북스 출판사와 바쁜 업무에도 공동 집필 작업을 해준 우리 임종욱 팀장, 안상영 매니저, 두지영 매니저, 그리고 항상 내 옆을 지켜주는 가족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2021년 10월 이승원. 파트 4. ETF,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면 더욱 좋다. 1. 연금 투자는 왜 필요한가? 개인 투자자들의 ETF에 대한 관심은 연금 계좌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 연금을 비롯해 DC 및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초저금리, 높은 유동성과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코스피 시장 내 개인 투자자 비중은 2019년 말 47.6%에서 2020년 말 65.9%로 증가했다. 같은 일이 ETF 시장에서도 발생했다. 개인들의 ETF 투자 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ETF 시장 전체적으로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상품 라인업이 다양한 점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2021년 5월 20일 기준 최초로 6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ETF 활동 계좌 수는 26만 계좌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3월부터 활동 계좌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4월에는 80만 개에 이르렀다. 계좌 수와 함께 ETF 투자 잔고도 크게 늘어
2019년 말 5조 3천억 원 수준에서 5월 말에는 10조 원에 육박했다. 이후에는 공식 집계가 없어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꾸준히 늘어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TF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2020년에는 3조 8,433억 원으로 직전 연도 1조 3,332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현상과 맞물려 연금계좌 내 ETF 투자 잔고도 급증하고 있다. 연금 활용도가 높은 주요 증권사 7군데 연금계좌 내 ETF 잔고를 살펴보면 2019년 말에는 4,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말에는 2조 원을 넘어섰고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는 4.5조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시장 전체 규모가 400조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ETF 투자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연금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이는 은퇴 후에도 회사에 다닐 때처럼 월급과 같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연결된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아니더라도 각종 연금과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연금 계좌의 절세 효과. 연금 투자의 매력은 무엇보다 절세에서 찾을 수 있다. 연금 계좌는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이기 때문이다. 일단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 중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서 기존의 연금저축 계좌만 가지고 있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 IRP를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연간 총 7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에 최대 300만 원 혹은 4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한편 50대 직장인은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 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200만 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세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을 정하는 비율이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율은 16.5%이며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선다면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 원이면 연말 정산 시 115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제 혜택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투자 상품에서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과세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자와 배당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도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금 계좌 적립금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연금 소득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다.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된다. 기타 소득세율은 16.5%로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높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통산, 저율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리며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 투자 효과를 누려라. 연금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ETF에 투자함으로써 평균 비용 효과 등 장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ETF는 운용 보수가 매우 적고 거래가 자유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마다 같은 금액으로 ETF를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적립식 펀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ETF의 저렴한 보수 효과로 인해 장기 투자하는 경우 복리 효과에 의해 연금 수령 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연금 계좌 내에서 ETF를 투자할 때 유의점도 있다. 일반 펀드 투자와는 다르게 자동 매수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펀드를 연금 계좌를 통해 매수할 때는 사전에 어떤 펀드에 얼마의 비율로 투자할 것인지 정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월 부담금이 납입될 때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펀드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ETF의 경우 이렇게 시스템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월 부담금이 납입되면 투자자가 스스로 시스템에서 ETF를 매수해야 한다. 매수 금액만 지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가격으로 매수할 것인지도 정해서 주식처럼 매매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사항이다. 2. 개인연금, DC형, IRP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위 3층 연금으로 불리는 노후소득 체계에서 1층인 기본소득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연금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돼 각자의 은퇴 계획과 시기에 따라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공적연금 수령 시기와 연금액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해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제도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보장체계로 강화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퇴직금 운용으로 제도 선택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세대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보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E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사용자인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덕분에 변화하는 인사제도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데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의 변화에 맞춰 퇴직급여 수준이 변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이 평준화되고 부채 비율 감소로 재무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본인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와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했을 경우의 운용 방법이다. DB형과 달리 본인이 자금 운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정기예금이나 ELB와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및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나뉜다. 정기예금은 원금 손실 위험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0%대 금리에선 물가나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펀드,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등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개인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금 저축 계좌가 대표적이다. 납입 시점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납입 기간 내내 과세 이연 효과를, 연금 수령 시점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등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세제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 또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글로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분산 투자, 위험 분산, 단일 상품 리스크 회피가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투자 비율 변경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은퇴와 같은 목표 시점에 맞춰 알아서 운용되는 TDF를 비롯해 다양한 ETF가 그 대상이다. 3.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따로 있다. 지금까지 연금 투자의 필요성,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 연금 계좌에서 ETF를 활용할 때 장점 등에 대해 살펴봤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연금 계좌별로 약간의 투자 가능한 ETF 종류의 차이가 있다. 물론 ETF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권사로 해당 계좌를 이전해야 연금 계좌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일단 연금 계좌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은 노후의 근로소득이 끊겼을 때 가계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돈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확정 금리 상품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 내 투자도 미래의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은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는 연금 계좌라면 연금 수령 시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 모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몇 가지 제약이 더 따른다. 일단 DC와 IRP 계좌 적립금 중 7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비중이 40%가 넘는 ETF는 위험자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식형 ETF의 적립금 중 70%를 투자했으면 나머지 30%는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원자재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금, 은, 원유 ETF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주는 ISA도 고려하자.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다. 그게 투자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 중개형 및 신탁형과 투자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 운용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상품 편입과 교체 시 투자자의 지시가 필수로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반면 일임형은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 지시 없이 투자 성향에 맞게 제한된 포트폴리오 투자안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신탁형, 일임형 등 기존 ISA 편입 가능한 상품은 ETF와 리츠를 포함한 펀드, ELS 등의 파생 결합증권, 예적금 등이다.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 초에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 중개형 IS가 처음으로 출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증권사에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하면서 신규 가입이 훨씬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 ISA 계좌 이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신탁형, 일임형, 투자 중개형 간에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변경도 가능하다. ISA는 일부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계좌 내 손익을 통해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일반 가입자는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 가입자는 400만 원이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금액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ISA 계좌의 장점은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 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IS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지만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2월에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총 납입 한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을 합산한 액수 기준이다. 실전 절세형 계좌에서 ETF 투자하기. 거래할 나의 연금 계좌 찾기. 개인 투자자가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연금 계좌는 총 3가지로 IRP, DC, 개인 연금 계좌다. 여기에 연금 계좌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ISA 계좌까지 더하면 일반 계좌 외에도 총 4가지 계좌에서 ETF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나의 회사가 DC에 가입되어 있는지, DB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다.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DB나 DC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DC 가입자라면 ETF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DC 적립금 대부분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있는 투자자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자. 금융감독원 연금 포털 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을 통합해 볼 수 있다.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면 메인 화면 중앙에 내 연금조회라는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거나 메뉴에서 연금조회, 재무설계, 내 연금조회를 클릭해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연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국민연금, DB 또는 DC, IRP,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각 연금의 가입 시기는 물론 해당 계좌를 만든 회사, 이를테면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설한 IRP는 언제 가입했고 적립금은 현재 얼마이고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절세형 계좌가 없다면 개설해보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계좌가 있는데 연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절세형 계좌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ISA 계좌도 이 중 하나다. ETF를 활용한 가장 쉬운 투자 방법 중 하나는 꾸준히 조금씩 모아 나가기다. 연금이나 절세형 계좌가 ETF 투자에 가장 최적화된 이유다. 만약 연금이나 중개형 ISA 계좌가 없다면 이 역시도 증권사에 내방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는 앞서 언급한 일반 계좌 개설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단순 주식 거래 가능 계좌가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또는 중개형 ISA 계좌 등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혹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검색했을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 개설해 두었던 연금 계좌가 검색되었다면 별도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계좌에서 거래하기.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 어플을 보면 연금 계좌에서 ETF를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ETF 거래하기 방법에서 설명했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뜬다. 여기부터는 동일하다. 매수하기, 매도하기 화면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원하는 가격에 주문하면 된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마음에 드는 ETF를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최대한 다 사야지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언급할 퇴직연금 내에서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운용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ETF에 대해서 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매수하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